안녕하십니까. 김영준학원 2025년 휘문중 2학기 중간고사 내신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요, 이렇게 순서대로 갈게요. 내신 강사에 대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일정에 대한 거 궁금하실 테니까 수업에 대한 일정, 그 다음 작년에는 휘문중학교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간단하게 언급하고요. 올해는 어떻게 출제될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업은 어떻게 꾸려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학생들이 받는 자료는 어떤 자료를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요, 이름은 허성민이고요. 자, 2012년부터 강사생활 시작했고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처음에 강사생활 시작했을 때는 윤진성 국어논술학원에서 시작했고요. 지금은 진희국어논술학원이죠. 여기서 일을 했고 6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고1까지 수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김영준 국어논술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1 전임 강사고요. 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여기 학원에서도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실 이 선생님 괜찮은가, 커리어는 괜찮은가, 실력은 있는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휘문중 내신은요, 어떻게 일정이 잡혀 있냐면요, 휘문중은 4+1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먼저 8월 31일 일요일 10시에 첫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같은 시간에 총 몇 번의 수업을 진행하냐면요, 4번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 최종적으로 직전 보강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의 수업과 내신 수업과 한 번의 직전 보강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총 5회에 걸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 다음 어머님께서는 또는 학생들도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휘문중 작년에 시험 어떻게 나왔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지만 교과서에 있는 자습서의 내용 기본적으로 잘 암기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학습 목표라든지 주요 내용 핵심 정리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작년까지는 출판사가 소수 출판사였어요. 동아 출판사였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과는 다른 혼자만의 출판사를 쓰고 있어서 자료도 부족했고 교과서 구성도 다른 학교들과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자, 근데 많이 이렇게 조금 난해했지만, 자, 문제는 무난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좀 고득점을 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썽 부리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무난하게 90점 다 넘겼고 잘하는 친구들도 거의 100점 만거나 한 개 틀리는 정도였는데, 한계가 뭐가 나왔었냐면, 잘하는 친구들도 한 개 틀렸던 게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습서에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학습 목표도 아닌데 미출친 부분과 관련된 한자성어 고르세요 라고 해서 기본기에 충실한 학생들은 요거에 대한 것들을 잘 대비할 수 있었지만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변별력을 갖는 문제는 많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는 외부 지문과 연결하거나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들이 출제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직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와 소수의 변별력을 갖춘 문제, 이 방식대로 2025년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과서의 특징과 관련해서 2025년에 어떻게 출제가 될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일단 진도를 순차적으로 나가면 중간고사 때는 문법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법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학생의 점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순차적으로 나가면 문법이 포함되지 않고 문학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순차적으로 나가지 않고 문법 3단원에 들어가 있는 문법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배분하게 되면 아무래도 품사에 대한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요거를 맞춰가지고 제가 철저하게 배분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법은요, 기존에 쌓여 있었던 자료들이 많습니다. 2023년, 2024년 기출문제가 있고요. 단순히 기출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저희 팀에서 열심히 협업해서 해설과 정답과 해설까지 모두 달아놓은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2023년 주변 학교의 기출문제 100문제 정도, 2024년 주변 학교 기출문제 100문제 정도 풀면 아마 여기 있는 문제들은 모두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갖추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만약에 문학이 나오는데요, 문학에서 현대시 딱지가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개정 이전에도 많이 실려 있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기출문제 연습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 오은혜시 달고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등장한 문학 작품이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사춘기 소녀의 첫사랑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 아이들도 좀 관심 있어 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작품이라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품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거는 제가 오랫동안 강의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잘 배분해서 여러 번 반복 학습하여 비중을 높여가지고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문항도 다른 단원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시간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진도를 나가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 교재를 통해서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진도에 맞춰서 다음 주에 공부 열심히 해온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매주 복습 테스트 점수에 미달된 학생들은 재시험을 추가적으로 남아서 보게 되고요. 그 재시험도 합격하지 못하면 제가 추가 공부를 시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습 과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자, 주어진 내용 열심히 듣고 수업 시간에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하는 자기 공부 연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복습 과제가 부여됩니다. 한 주당 문제는 한 100문제 정도 풀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도가 다 끝나면요. 마지막 주차 4주차 수업에는 총정리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단원 또는 전체적인 총정리, 꼭 반복이 필요한 단원들에 대해서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시험 전날 직전 보강 수업을 통해서 시험 문제 요게 나올 것 같다. 학교 선생님 필기 요게 좀 중요했으니까 요거 꼭 기억해라 라고 해서 전날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 학생들이 받는 마지막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먼저 내신 대비 수업 교재라고 해서요. 내신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아이들은 아까 100문제 정도 과제를 풀어온다고 얘기했죠. 자, 책으로 준비했습니다. 책에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서 올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자, 개념만 따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8페이지, 10페이지 매주 받을 건데 개념만 따로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복습하고요. 자, 일종의 서브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주 보는 복습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 복습 테스트도 선정된 좋은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정리하고요. 알차게 준비해서 좋은 점수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